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까? 아니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지금 과정입니까? 아, 이게 어제 사실 나온 얘기고 그저께 저녁 때 아마 송영길 대표하고 최강욱 대표 사이에 그것도 아마 통화로 이제 상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당대당 통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처음 그거를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게 이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기사가 막 어제 마치 이제 통합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린민주당은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과정하고 배경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앞으로 이 통합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원칙은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김성애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한 추진이 아닌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협상단은 누가? 지금 협상단은 이제 4명으로 구성했어요. 저희는 일단. 단장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현직 의원으로서 김의겸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희석 최고위원하고 안원구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해서 4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쟁점은 뭐가 될까요? 협상의 쟁점은? 협상의 쟁점은 글쎄 저는 이제 실무적인 어떤 협상단에서 논의될 쟁점들도 물론 있겠죠. 당대당 통합에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시기가 되게 특별한 시기잖아요. 지금의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양 당이 각자의 어떤 처한 입장이나 또 칼라도 다르고 물론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민주 진영의 후보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위해서 어떤 혁신과 어떤 양당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많이 논의돼야 될 중심이 아닌가.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것에 관한 쟁점은 없습니까 혹시? 그거나 뭐 아직까지 뭐 협상이 진행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니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는 당대당 통합 논의의 핵심은 전혀 아니다. 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은 좀 이제 다양하죠. 다양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사실. 적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뭐 반대하는 분들은 않고.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혁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또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약화되지 않을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또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걱정과 우려 이런 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제 시기에 관해서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건데 이후로 미루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가능한 올해 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제 그거야 진짜 협상 논의에 따라서 완전히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한데 만일의 경우 양 당이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막
내년까지 넘어가고 뭐 이게 길게 끌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 진영의 힘을 결집하는 그런 네. 계기와 역할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늘어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바람직하지 않다. 네. 지금 열린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고 않았죠. 네. 합당 협상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네. 자체 대선 후보를 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고요. 네. 이게 지금 가치나 목표 지향점이 민주당과 완전히 일치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슷한 부분이 다른 당들이 지금 이제 여러 당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통 기반이랄까 이런 게 이제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저희가 처음에 창당할 때 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형제 뭐 이런 얘기도 또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의 1년 반 총선이 지난 다음에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는 뭐 또 규모가 작고 예. 의원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이라든가 언론 개혁이라든가 뭐 교육 개혁이라든가 이런 현재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개혁적 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기민하고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었죠. 이런 예. 그 입장을 취해왔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몸이 크잖아요 지금. 예. 크니까 다 그만큼의 다양성이 물론 그 안에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개혁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앞장선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네. 민주당 선대위가 거대하기만 하고 기민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지율도 정체 상태고 어떻게 보세요? 외부에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선대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런데 너무 이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지 10월 10일 날 놓치면 벌써 한 달 반이 이제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예. 하루하루가 이 대선은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인데 이 한 달 반이 거의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예. 내부에서도 이제 어제 이탄희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아예 문제 제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 선대위 직책도 반납하고 예. 예, 진짜 몸으로 뛰는 선거운동 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기존의 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거는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후보를 먼저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도 별로 없었고 지지율은 정체되고. 글쎄요, 뭐 그거를 제가 분석하는 게 일단은 예. 민주당 선대위 안에서 자체 분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예. 이게 양당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검찰 개혁이랄지 언론 개혁이랄지 이런 개혁적인 네. 색채 때문에 또 이 개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부동층들 이 사람들이 또 약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그 개혁성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급진 과격 뭐 이런 개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윤석열 후보고 예. 그분과 관련된 그 뭐랄까 법적 혐의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저희 열린민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제대로만 만약 해결이 됐다면 지금의 대선 지형도 전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어떤 뭐랄까 뭐 급진 가격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낙인 찍는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제기했던 문제들이 풀렸다면 지금 훨씬 더 나았을 그렇죠. 것이다. 검찰 개혁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 고발한 것도 저희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최고위원과 의원이었고 그런 예. 측면에서 뭐 그게 만약 제때 제대로만 해결이 됐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저렇게 앞으로 당당히 내세우는 제1야당의 후보와 지금 이 대선 어떻게 보면 지형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고 또 저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이 창당할 때 그 열린공천이라고 하는 아주 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의 최초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와 정당 문화를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한 당이에요. 그런 면에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뭐 통합 논의 과정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실 검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대표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는 건 예. 그런 검찰 정치를 우리가 정면에 맞서서 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정당 문화와 정당 어떤 정치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것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시너지 효과에 또 다른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힘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함께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거 이상의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게 야합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뭐 김한길 뭐 김병준 의원 뭐 이런 러브콜 보내고 있죠. 네,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치적 영향력도 사실 입지나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올드보이 저는 이런 분들 다 지금 막 반문재인이라는 어떤 기치 아래 지금 다 야합에 그 몸서 나서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합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러브콜 보내는 것도 야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문재인 텐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당 추진 발표 직후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열린민주당이 악역을 맡겠다. 선대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되찾는데 기꺼이 매기가 되겠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은 미꾸라지였다는 이야기네. 아니 뭐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뭐 그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선대위 앞으로 그러면 합당이 되면 거꾸로 합당이 되면 구성이나 이런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저요? 예. 일단은 이제 그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한 합당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공유되면 뭔가 그 공유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좀 모으고 역할을 하겠죠. 앞으로 우리 당은 이제 그 열린 민주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원 투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원 투표 절차를 거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